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롯데가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영업정지를 당한 롯데마트 점포는 2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하이에서 정주호 특파원입니다. 사드 부치 제공으로 중국의 압박을 받는 롯데 중국 현지 사업체의 영업 차질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 가운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2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쑤성 등 동부 지역의 13개 점포와 동북 지역 2개 점포가 소방법 시설법 위반 혐의로 영업 정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 측은 영업 정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는 중국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마트 99개를 포함해 120개의 점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롯데마트 점포에 대해 위생, 통신, 광고 등과 관련한 불시 단속을 또다시 벌이며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웨이성 우우시에 있는 매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선 통신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베이징 도심의 충원만 분점은 불법 광고 부착을 이유로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저우시의 롯데마트 점포 등에서는 롯데 소주 제품을 쌓아놓고 중장비로 뭉개버리는 사드 배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는 사드 보복성 규제가 이어지자 우리 정부의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의 현지인을 2만 명 가까이 고용하고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설명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주호입니다. K뷰티 1위 기업인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검역 당국의 꼬투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화장품 최대 시장인 중국에 잇따른 수입 불허 조치로 위기감이 높아지자 업계는 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대상에 중국에서 각광받는 한국산 화장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 불허 이유로 내세운 건 제출 서류 미비, 포장 불합격, 미생물수 초과 등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인증서의 유무뿐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검역의 강도가 세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2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덩달아 수입 불허 건수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꼬투리 잡기가 계속되지는 않을까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뷰티 선도 기업들은 활로를 넓히려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초 중동의 한 유통기업과 계약을 맺고 두바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중동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중동 화장품 시장은 3년 뒤 360억 달러, 약 4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토니모리와 이츠스키는 미국, 유럽, 일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중국 의존도가 38%에 이르는 상황. 이번 사드 논란이 화장품 업계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본 우리 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 철강 등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제9차 한중통상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하고 기업당 최대 5년 동안 10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해외 인증 획득 비용으로는 최대 70%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에서는 실제로 예약 취소 사례가 발생을 하고 관광지도 점차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인 15일 이후에는 중국인 발길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에 관광업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방문객이 300만 명을 넘은 유명 관광지 제주 성산일출봉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곳이지만 주차장엔 빈 곳이 수두룩하고 탐방로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크루즈를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들의 분위기도 싸늘합니다. 제주에서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거나 크루즈선에서 내리지 않은 관광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월 15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상품 판매가 중지되니까 그 이후로는 거의 타격이 심하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런 쪽에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서로 이제 부딪힐 수 있으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에서는 단체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 업계와 중국인 단체 위주로 운영하던 식당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면세점과 숙박시설, 여행사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도내 중국 전담 지정 여행사 5곳에서 400여 명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면 좋겠지만 장기화되는 경우도 시나리오별로 예상을 하고 또 그 제재의 강도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더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중국 개별 관광객 쌍커를 끌어들이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전지혜입니다. 작년 4분기 제조업체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예금 취급 기간의 제조업 대출 잔액은 324조 3천억 원으로 석 달 사이 9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서비스업 대출은 569조 1천억 원으로 3분기 말보다 12조 7천억 원 증가했고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은 6조 원 급증했습니다. 갈수록 오르는 인건비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반한 감정까지 고조되자 이참에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을 국내로 유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인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공장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 공장은 기획부터 생산까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공장입니다. 단순 노동은 무인 체제로 가동되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가 싼 신흥국에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IT 업체 C게이트는 지난 1월 중국 수저우 공장을 폐쇄하고 태국으로 이전했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은 2013년 일본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홍역을 치른 뒤 중국 생산 시설을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독일 아디다스도 최근 중국 공장을 23년 만에 폐쇄한 뒤 자국의 스마트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높아진 인건비와 중국 특유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탈출한 사례들입니다. 정부는 2,600여 개에 불과한 스마트 공장을 올해 말 5,0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인데 이번 중국의 사드 목리로 이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중국이 고비용,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반한 감정까지 드러낼 경우 국내 기업도 현지 생산 대신 국내 무인 생산 시설 확충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를 넘는 사드 보복 등으로 더 이상 중국을 믿고 투자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중국 탈출은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태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5개월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법상 식사 접대 한도를 넘겨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식사 접대 시 한도 비용인 3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사람은 24.9%에 달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전 70.6%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고액의 식사를 접대하는 문화가 남아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 시행 이후 접대가 줄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73.6%에 달했고 가족과 식사 비중도 37.3%로 늘었습니다. 1년 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전 세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자극제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의 대결을 계기로 국내 IT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범위도 다양해졌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왔는지 한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인간과 인공지능이 벌인 세기의 바둑 대결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강 프로기사 이세돌 구단을 4승 1패로 꺾은 겁니다. 너무 놀랬고요. 사실 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바둑을 둘 줄 몰라가지고요. 이후 인공지능은 의사보다 정확한 암 진단을 내리는가 하면 인간과의 퀴즈 대결에서 압승을 거두며 인간을 자극했습니다.
물론 복잡한 인간의 언어 번역에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로 너나 할 것 없이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국내 IT 업체들도 기술 개발에 열심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선보일 스마트폰 갤럭시 S8에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해 애플, 구글과의 경쟁에 나섭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기계 번역뿐만 아니라 음성 비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 등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경쟁사 카카오는 대화형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스피커 모양의 탁상형 인공지능 기기를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IT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 직장맘 지원센터 등은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계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지금 이자도 내기 빠듯한데 금리는 더 오른다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기존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솔깃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 상당수가 보이스피싱입니다. 저금리로 바꿔주기는커녕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더 높은 금리로 덤터기를 씌우는 겁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자동 인출기에서 돈을 뽑던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빼내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고삐를 조이고 금리는 상승세를 타면서 저금리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3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피해액의 60%가 한창 가게를 꾸리기에 힘든 40대와 50대였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뒤 자격 조건이 안 된다며 고금리 대출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금리 바가지를 씌우고는 대출해준 곳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하루 만에 쟁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강제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딴 데서 대출 받아가지고 당일날 그쪽으로 다시 갚으시면 되는데.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가계대출 이자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왔고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저금리를 미끼로 한 대출 권유 전화는 일단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KBS 드라마 김과장인데요. 극중 힘없는 관리자 추부장은 조금씩 자아를 회복하며 팀원들과 힘을 합쳐 격리부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자존심을 꾸깃꾸깃 버려둬서 지금은 찾지도 못해 라며 눈물 짓던 추부장이 우리 구겨진 자존심을 폼나게 다림질해보자라며 팀원들을 격려하는 진정한 관리자로 거듭났는데요. 오늘은 관리자의 중요성과 좋은 관리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직장 다니는 친구들 중에 관리자급의 상사를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걸 관리자의 숙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사실 관리자가 너무 많아지면 관료주의의 폐해가 생기게 됩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 개건 교수인 게리 해멀과 매니지먼트 랩 전무 미셸 자니니는 관료주의 타파만으로 미국의 생산성을 최대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조 원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에서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관리직급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관리직 때문에 생긴 관료주의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관리직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필요한 역할이 있으니까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관료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올리버 윌리엄슨 UC 버클리대 석좌 교수는 위계 그 자체가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기업의 규율이 없다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겁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료제의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관리직이 꼭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정답이 없다는 건가요? 네, 세계적인 기업 구글은 끊임없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 모든 관리직을 없애는 탈조직 실험을 했습니다. 2002년쯤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오직 엔지니어들만을 위한 회사를 만든다는 게 구글 창업자들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네, 구글같이 큰 회사에 관리자가 없다는 게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구글은 지금도 관리자가 없나요? 네, 구글은 관리자의 불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조사 결과는 거꾸로 나왔다고 합니다.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자가 있는 팀에서 생산성이 더 높게 나온 건데요. 중요한 건 이 관리자가 있는 모든 팀이 그런 게 아니었고 훌륭한 관리자가 있는 팀의 생산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네, 구글의 실험 결과는 완벽한 자율보다는 좋은 관리자가 있을 때 가장 생산성이 좋다는 거였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관리자의 조건도 연구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의 연구팀이 좋은 관리자가 가져야 하는 8가지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코치가 돼야 한다. 두 번째는 팀에게 권한을 주고 일일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팀원의 성공에 관심을 표명하며 개인적인 삶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네 번째는 생산지향적이고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한다. 다섯 번째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는 팀원들의 경력을 키워나가도록 도움을 준다. 일곱 번째는 팀을 위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은 팀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충분한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8가지 덕목입니다. 네, 이렇게 8가지 덕목을 다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상적인 관리자겠네요. 팀원들에게 단순히 권한을 던져주고 자율성을 보장해준다고 더 좋은 회사가 되는 건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의 계열사인 자포스의 경우 강제적으로 중간 관리자를 다 없애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강제적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강제로 없애자 이직률이 30%까지 치솟았고 결국 매년 포춘지에서 성정하는 최고의 직장 목록에서도 8년 만에 빠지는 굴욕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네, 이건 중간 관리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조직을 유연하고 또 창의적으로 운영하느냐 이 문제의 결론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게리 해멀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현장의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이 직원 스스로가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 또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리더가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관료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철학으로 관료제를 타파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승리한다고 이 석학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리는 영어로 매니지먼트인데요. 이 의미를 컨트롤로 잘못 이해하는 관리자가 있을 때 직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직원들을 조종하기보다는 지원해주는 관리자가 더 많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키워드 좋은 관리자에 대해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